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 시문학 수업을 지나 이제 비문학을 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등교 수업이었다면 방과 후에 남아서 조금씩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피드백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또 심각해져가는 코로나 사태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니 우리 조금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비문학을 할 텐데요. 이 비문학은 항상 말하지만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매번 문단별 핵심을 찾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오고 또한 서로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어려운 수학이나 경제나 이런 어려운 지문들은 이 지문의 문제를 풀면서 정보를 얻겠다라고 하는 기본 상식까지 키우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이는 성적 향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는 연습을 하는 것이 비문학 성적 향상을 시키는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많이 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문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키워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우리는 문제에서 정보를 얻고 지문을 나의 상식의 카테고리 삼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문학 지문을 할 텐데 우리 함께 힘을 내어 나가 봅시다. 네, 시작해 볼게요. 오늘 선택한 비문학 지문은 일부러 유의어와 이런 유의어 관계에 관련된 지문으로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의어 관계가 뭔지를 아는 이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국어와 한글 맞춤법, 국어 표현에 대한 지식을 키웠으면 좋겠고요. 이 지문을 먼저 보기 전에 문제를 항상 먼저 보라고 했죠. 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아는 것은 봐야죠. 왜? 옳지 않은 것은 1개고 4개가 옳은 정보죠. 그러니까 꼭 봐야겠죠?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8번도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단별 핵심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습득, 의의, 그리고 검증, 방법, 두 단어 유의, 인정, 요거 교체 가능한 두 단어 존재, 그리고 활용 빈도 가장 높은 유의어 검증 방법, 요 단어들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 문단의 핵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 이것도 시문학에서 나왔던 단어의 긍정 부정처럼 바로 핵심 찾아 푸는 것도 좋아요. 바로 핵심을 찾아 푸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10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읍과 유사한 단어 형성 과정을 보이는 것. 기읍과 단어 형성 과정 유의한 것. 이것도 기읍을 보고 바로 적용해봐도 좋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10번 먼저요. 기읍은 쓰다에서 비롯된 말인데 쓰다에 접사 이가 결합되어 쓰이다가 되었고, 여기 다시 접사 음이 결합되어 쓰임으로 파생됐다. 즉 여기 중요합니다. 형광펜. 쓰임은 2번의 파생 과정을 거친 것이다. 2번의 파생 과정을 거친 것이다. 요걸 찾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문제는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2번의 파생 과정을 거친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5개의 예 중에서 2번의 파생을 거친 것을 찾는 건데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건 이럴 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을 때 해야 되는 방법은
파생이 두 번 아닌 것을 지워가는 거죠. 이 지워가는 게 오히려 더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중에는 파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파생이 뭔지 모르면 검색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겁니다. 파생은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는데 복합어, 즉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중에 둘 다 따로 쓸 수 있는, 즉 둘 다 의미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경우를 합성어라고 하고요. 둘 중에 하나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파생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합성이 돼도 안 되고 파생만 돼야 되는데 파생이 두 번 일어났다는 것을 찾는 건데, 그러면 단어를 나누는 과정이 첫 번째 필요한 거죠. 단어를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나눴을 때 파생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파생인가가 몇 번 일어난다고요? 세 번째, 두 번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봅시다. 끝맺음은 끈하고 맺음일 수 있겠죠. 맺다에서 음이 됐는데 파생이 두 번 일어날 상황이 없네요. 눈 웃음이죠. 눈하고 웃다니까 웃다에 음이 붙은 거여서인데, 그러면은 웃다에 음이 붙은 거니까 파생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아니죠. 어울리다, 어우르다, 어울리다. 이거는 어울림? 잘 모르겠네요. 오솔길, 오솔길. 파생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헛수고. 이건 알겠네요. 헛수고. 헛수고인데, 헛이 수고. 헛이 하나니까 파생이 한 번밖에 안 됐는데, 한 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그럼 답은 3번, 4번인데, 이 3번, 4번이 왜 파생이 두 번인지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따로 설명하고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1번, 2번, 5번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요.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한다는 건 A와 관련된 예를 찾는 거죠. 그러면 A를 한번 봅시다. A, 먼저 보는 거예요. 배열 검증에 대한 얘기네요. 배열 검증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붉으려하다, 붉다, 새빨갛다는 서로 다른 색을 지칭한다. 이렇게 나열하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 모아놔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붉으려하다와 붉다는 붉다와 새빨갛다의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붉으려하다와 붉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색이 아직 명칭을 갖지 못한 경우 혹자는 붉으려하다로, 혹자는 붉다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경우 두 말 사이에 의미의 동질성, 여기가 행방편이네요. 동질성이 확인된다. 이 말이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쉽게 만들면 뭐냐?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질성, 비슷하다. 그러니까 차이를 구분하는데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두 말 사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인데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가장자리를 어느 지역에서는 가생이라고도 한다. 삽, 호미, 괭이는 모두 농기구지만 용도는 서로 다르다. 비슷하다는 건데 용도가 다르다는 걸 아예 말해버리면 답이 될 수 없으니까 2번은 아니겠죠. 아버지를 살아계실 때에는 가친, 돌아가셨을 때는 선친이라고 한다. 살아계실 때, 돌아가셨을 때가 분명히 나뉜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은 의미가 동질하지 않다는 거니까 안 되겠죠. 4번에 산기슭과 산꼭대기는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구분하여 사용한다. 잘 구별하지 못한 동질성이 있다.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구별하여 사용한다는 말을 했으니까 아니겠죠. 실개천과 뇌는
물의 흐르는 폭을 구분하기 어려워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여 사용한다. 같이 쓴다는 얘기죠. 헷갈려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맞을 수 있는데, 가장자리를 어느 지역에서는 가생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하네요. 9번에 근데 적어도 1번, 5번 중에 답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명확한 구분을 못한다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차이는 있어야 돼요. 근데 1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걸까요? 차이가 있다는 게 없죠. 차이가 없는 단어죠, 원래가. 같은데 지역마다 다르게 쓰는 거지 의미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답은 5번이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풀 수 없다 할지라도 지워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7번으로 가보면 7번은 이 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가에서 물이 깨끗하다 대신에 맑다를 넣어도 되므로 깨끗하다는 유의관계다. 맑다 깨끗한 유의관계라고 돼 있으니까 맞네요. 맞을 것 같은데요. 가에서 걸레가 깨끗하다 대신에 걸레가 맑다를 넣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로 두 단어에서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맞는데요? 그쵸? 나에서 아래 밑에 대리번은 동일하게 위이므로 두 말은 의미의 유사성 정도가 매우 크다. 맞죠? 같은 반의관계의 단어를 쓰니까 유사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나의 산 아래의 아래는 밑으로도 교체되므로 두 말은 교체 검증으로도 유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애매하긴 하지만 맞는 내용 같긴 하네요. 깨끗하다와 맑다의 의미 차이보다 아래와 밑의 의미 차이가 더 크다? 의미 차이가 더 크다? 잘 모르겠네요. 전 적어도 답은 5번 아니면 4번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봤어요. 이제 다 봤어. 이것도 이제 의냐 아니냐를 할 텐데, 이제 본문을 이제 문단별 해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둘 이상의 단어가 유의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유의어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교체, 대립, 배열이 있다. 유의어 검증 방법. 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교체 검증은 이 중에 교체, 문맥 속에서 유의어로 설정하고자 하는 단어를 교체해봄으로써 진위를 찾는 방법으로 유의어 검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동일한 문맥에서 그 단어를 교체하며 의미가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의어로 인정한다. 유의어 의미의 동질성과 함께 이질성도 가지므로 교체 검증은 유의어의 이질적 의미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방법이 된다. 교체 검증 유의어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교체 검증의 특징이겠죠. 정의와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요사이 바빠서 너를 만날 틈이 없다라는 문장과 요사이 바빠서 너를 만날 겨를이 없다라는 문장에서 틈과 겨를만 다르고 다 똑같잖아요. 아무런 변화의 교체가 가능하므로 유의어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유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여 어떤 상황에서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없다. 즉 틈과 겨를 사이에도 약간의 의미의 차이는 있다. 내 몸집이 커서 저 틈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틈을 겨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틈과 겨를은 시간적 의미에서는 동질성을 갖지만 또 다른 문장으로 쓰임에 대해서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죠, 예. 예와 특징, 즉 교체 검증의 예와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교체 검증을 통해 두 단어 사이의 유의관계를 살펴볼 수 있지만 대립 검증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죠. 대립 검증이 나왔네요. 이제 대립 검증의 방법이 나왔네요. 대립 검증이란 정의네요. 대립 검증이란 대립되는 말을 찾아서 그 의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만일 대립어가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 두 단어 사이의 의미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 동일하게 나타날 거. 대립어가 똑같을 경우에 의미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작다와 적다의 경우에는 두 단어가 부정적으로 동질성을 갖지만 각각의 대립어는 크다와 많다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처럼 부분적인 의미의 동질성을 가진 말이라도 대립어가 다르면 두 단어 사이의 의미의 차이는 대립어가 같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이제 어떤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볼 때 7번이 4번, 5번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깨끗하다, 맑다는 반의어가 다르죠. 나는 아래와 밑의 반의어는 같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반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을 문단별 핵심을 찾다 보니까 7번의 답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문단별 핵심을 보고 한번 볼게요. 다양한 유의어 습득의 의의는 무엇인가? 유의어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있네요. 어떤 경우에 두 단어의 유의를 인정하는가? 있죠. 어떤 상황에도 교체 가능한 두 단어는 존재하는가? 그것은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유의어 검증 방법은 무엇인가? 교체 검증이라고 나와 있죠. 답은 1번이네요. 다양한 유의어 습득의 의의는 무엇인가? 의의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배열 검증이 또 나왔죠. 그쵸? 이렇게 보면 답이 나오네요. 어떻게 나왔죠? 7번의 답은 5번, 8번의 답은 1번, 이제 9번의 답은 5번, 그리고 10번의 답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10번만 못 풀었잖아요. 이럴 때 한 지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한 문제당 80초 정도로 생각하고 7, 8, 9, 10, 10명? 4문제니까 8, 4, 32 여유 잡아 6분 이상, 6, 7분 이상을 한 지문에서 넘게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럼 10번 같은 경우는 별표 쳐놓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넘어가는 아이들과 1번과 2번과 5번을 지우고 넘어갔던 아이들은 찍을 때 맞을 확률이 다르죠. 10번은 이따가 더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 8번은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9번과 10번도 단어의 긍정, 부정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해하고 핵심을 찾아 이게 읽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핵심을 찾아 적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9번, 10번, 10번이 그렇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은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방법으로 계속해야 되고 나중에 오답노트 할 때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 작품 단어의 유의어 검증 방법에 대한 상식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이 지문을 통해서 유의어 검증 방법이 교체고 대립이고 배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들을 상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과 비슷한 지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아마 이게 독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짧지만 비문학 독서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나의 상식을 키워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시험 문제가 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틀린 문제에 한해서 오답 노트가 되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온전한 자습서요 독서장이 완성되는 걸 겁니다. 이렇게 비문학은 하나하나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독서에서 나오는 효과와 실력까지도 겸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계속 해나가면서 비문학에서 성적이 향상되는 능력자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